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미래 인터넷의 공존, 중앙화 웹과 탈중앙화 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웹3로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오늘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래 인터넷이라는 큰 범위를 다루는 만큼 첫 번째 인터넷이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인터넷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설명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미래 인터넷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R&D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글로벌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는데, 그중 60억 명 정도가 이제 접속해 있는 공간입니다. 각 인원마다 약 평균적으로 3.6개 정도의 IoT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인터넷 공간은 300억 개 가까운 이제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초연결 공간입니다. 이 초연결 공간의 웹사이트 수는 적게는 11억 3천만 개, 많게는 20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80%는 누구도 방문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간 동안 3초당 1개 정도의 웹이 생성되어서 약 400개 정도의 웹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방문을 하지 않고요. 일부 빅테크 사업자들이 좋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대부분의 개인과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들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그 비활성화된 80%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 관리되지 않는 공간이 이렇게 많고, 이 안에서 사실 아무런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IP 자원 등 해서 여러 자원들이 소모되는 공간입니다. 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산업적 관점에서 한 70% 정도가 웹을 보유하고 가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웹은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낮은 트래픽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한 10년 전쯤에는 15% 정도가 모바일 비중이었는데 최근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77.5 엑사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한 65 엑사바이트 정도 되면 국립중앙과학관의 한 100만 배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4G로는 충분히 이러한 연결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5G, 6G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ICT가 발전할수록 이제 다루는 IoT 기기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ICT의 발전은 곧 국가의 이제 핵심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이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탈중앙화 기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서 중앙화된 구조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트래픽들의 대부분은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검색 트래픽의 90% 이상은 사실상 알파벳 계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여러 가지, 전체 트래픽 비중에서도 한 60%는 빅테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주요 47개국의 이제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규모가 21년 기준으로는 한 2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GDP 대비로 45% 비중에 육박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 사실 변화의 직면에 있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IoT 기기 연결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스마트 홈, 나아가서는 스마트 시티까지도 연결이 되는 차세대 인터넷 공간을 의미합니다.
IoT 기기들은 최근에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굉장히 증가하긴 했지만 컴퓨팅 자원 자체가 좀 부족한 기기들이거든요. 이 기기들은 인터넷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 높아진 보안 요구들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웹3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자리에서 왼쪽 편에 있는 플랫폼 독점이나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같은 각각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사실상 인터넷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트래픽은 백본에서 다루어지던 이제 트래픽들이 전부 엣지 땅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트래픽 비중의 한 3분의 1 이상이 엣지 땅, 즉 가입자 근처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입자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처리되어야 되는 트래픽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네트워크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들을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만 위로 올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구조적 변화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앙화, 탈중앙화를 그냥 이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서버에다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중앙화 구조이고, 좀 더 분산화된 처리를 하는 게 탈중앙화 구조 혹은 분산화된 구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는 경우, 즉 정부의 관리나 플랫폼의 관리 없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탈중앙화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곤 하시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동시에 이제 사실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중앙화된 구조의 저런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였다면, 그 서버를 계속 엣지단으로 내려서 구조를 이제 분산화시키면 오른쪽의 구조가 됩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중앙에 모이는 형태를 보이겠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구조는, 하단의 네트워크 구조는 왼편인가요? 오른편에 분산화된 구조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그 개념을, 탈중앙화의 개념을 정부나 플랫폼의 개입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참여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변화나 전반적인 서비스의 처리,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플린터넷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각 국가들이 혹은 플랫폼이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를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적 의사결정 혹은 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여기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점점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여러 인터넷의 이 분할된 구조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세계 60여 개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터넷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기본적인 자유보호나 글로벌 인터넷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비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단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최근 이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동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놓죠. 그런 안들 안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내 이제 컨퍼런스에서 들으셨던 신원증명, 신용 확인, 그리고 데이터 지갑, 데이터 수집 공유,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때 기존의 웹2에서 활용했던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터넷의 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개인의 신원과 데이터 지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국민에게 주지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민주적인 공간들을 만들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등 탈중앙화와 중앙화 간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공간들로 인터넷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터넷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 다음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아이덴티티나 신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의 증명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보안성 높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신용 점수나 주요 데이터를 신원 기반으로 안전하게 제어하면서 공유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블록체인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자격 증명은 암호화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제어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용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이 신용 확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요구되는 신원이나 신용에 대한 어떤 수준, 그리고 금융 거래를 할 때의 모습,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을 각각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신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 아까 신원 증명에 이제 부착해서 부합해서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 확인을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신원 시장도 지갑 시장 포함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데이터 지갑은 이제 설명드릴 때 디지털 에셋이나 피아시나 크립토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담는 지갑으로서 설명드린 적이 많지만 사실상 이 안에는 개인의 데이터가 모두 담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원이나 신용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적용된 지갑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할지 사례별로 지정하고 또 원할 때 언제든지 데이터 공유를 취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지갑과 관련된 정보들을 구매해서 이걸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더 이제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공유에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확보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지갑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갑의 데이터들을 다 합해서 이것들을 AI를 좀 적용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상태에서 합성 데이터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에 세션에서 아마 연합학습 관련된 것들도 많은 부분에서 설명이 이루어질 텐데 지갑 여러 개를 모아서 그것들로 연합학습을 시키든지 아니면 분석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만든 다음 새 시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제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콘텐츠 소스 추적 확인 그리고 분석을 통한 신뢰 평가, 그 외에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신원, 신용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콘텐츠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등에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의 인권이나 기본적인 자유보호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신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원칙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웹2의 클라우드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실상 검증자로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거나 개발을 지원하거나 하는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처음부터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의 노드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노드들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접목했을 때 빠른 속도로 배포하고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사실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함께 연결되어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크립토 에셋 같은 경우 맞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 블록체인은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금융 부분이나 특정 섹터에만 활용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기술이 가지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도 온라인상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부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코인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같은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로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센티브 이퀄 가상자산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역할들 그리고 표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블록체인 없이도 웹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보면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좀 한계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럼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의 서비스는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계정들 기존의 스티밋 같은 경우에도 새 계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어뷰징 한다고 해야 되나? 그 계정이 가짜 계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철학들이 데이터 소유권을 좀 더 확대하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트레이싱하는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R&D 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AI, IoT, MEC 등 기존 디지털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간 융합 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는 네트워크 구조, 인터넷 구조, 사실 인터넷과 웹은 같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은 더 큰 아키텍처적인 그런 개념이고 그 안에 웹은 한 가지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 아키텍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까 투표 같은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신원 기술이나 익명 보장하는 기술, 이제 아무래도 신원을 기반으로 어떤 투표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익명성도 보장하고 또 공정성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 그 거래를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인터넷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